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가스 실금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배놓고 발명가입니다. 먼저 가스 실금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장 속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결코 방귀 냄새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가스 실금 본인은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에 갇힌 방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나 가족들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 실금이 있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헛기침을 하거나 킁킁거리거나 코를 문지르거나 두리번두리번거리는 그런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표현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정작 자신은 냄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니 너무나 황당하고 뚜껑이 열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스 실금은 어떤 냄새일까요? 예, 냄새를 글로 표현하기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름철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쾌쾌한 냄새 같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대놓고 그냥 똥냄새 같기도 합니다. 또는 아주 짠내가 물씬 나는 똥냄새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이 먹은 음식의 냄새가, 변질된 음식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먹으면 고등어 냄새가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귀를 낀다고 해서 그러진 않죠. 방귀는 우리 장 속에서 여러 가지 냄새가, 어, 가스가 같이 혼합되어서 때로는 중화되기도 하고 또는 숙성되기도 하면서 좀 더 부드러워지는, 그리고 이렇게 독특하지 않은 그런 냄새로 변합니다만, 가스 실금의 냄새는 독특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냄새를 한번 맡고 나면 다음에 그 냄새가 날 때, 아, 똑같은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냄새입니다. 가스 실금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 실금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저체중형 가스 실금입니다. 이런 분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려서 복부 속의 모든 근육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가스 실금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중, 즉 근육이죠. 근육의 양과 근육의 강도를 모두 증가시켜야 완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과체중형 가스실금인데, 이런 분들은 살이 좀 찌고 몸도 통통하고 대부분이 복부 비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으로 인해서 골반 저근육이 아래로 내려앉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근육의 양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체격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근육의 강도가 약할 뿐이니까 근육 강도만 높이면 빨리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 이형에 속하는 가스 실금자의 경우에 한 달을 만에 가스 실금이 나왔다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형의 경우에는 비교적 치료 효과는 빠릅니다만 완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형도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복부 비만을 해결해야 되고 뱃살 다이어트를 해서 배가 들어가야만이 이제 다시 재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가스 실금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근육들이 같이 기여를 하겠습니다만은 다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가장 핵심인 세 가지 근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육들은 단백질 결핍으로 복부 속의 근육들이 약해져서 생깁니다. 첫 번째는 골반 저근육입니다. 골반 아래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라 그런 뜻인데, 이 골반 저근육이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항문관략근을 압박합니다. 그러면은 관략근이 밖으로 밀려나가서 문이 꼭 닫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 저근육과 항문 내외 관략근이 합세하여서 생기는 가스실금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치골 직장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두덩 곧창자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탄력이 떨어지면은 직장을 졸라매는 힘이 약해집니다. 졸라맨다고 표현하면 뭐 이상합니다만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약간 당겨서 이렇게 구부리게 하는 그런 근육인데, 이 근육이 탄력을 잃게 되면 직장이 곧게 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직장 속에 있는, 대장 속에 있는 병과 가스들이 바로 항문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스 실금 원인이 되는 이 세 가지 근육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골반 저근육이 얇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골반 저근육을 모형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골반 저근육이 접시처럼 우리 골반 밑에 부분을 받치고 있고, 그 사이에 세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요도가 나가는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생식기가 연결된 곳, 그 다음에 직장이 빠져나가는 요 세 가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골반 저근육과 요도질 직장은 서로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그 사이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골반 저근육이 얇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근육이 얇아지면 이게 내장기관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아래로 축 처지게 됩니다. 그렇게 축 처졌을 경우에 제일 먼저 항문관략근이 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직장이 항문관략근과 연결되어 있는데, 직장을 의지하면서 골반 저근육이 처지기 때문에 항문관략근이 압박을 받아서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반 저근육이 얇아지면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치골 직장근이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요 다음에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 치골 직장근이 느슨해지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장이 구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곧게 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변과 가스 등이 항문으로 바로 직행하게 됩니다. 자, 항문관략근이 밖으로 밀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정상적인 항문관략근은 왼쪽입니다. 그런데 골반 저근육이 아래로 처지면서 직장을 누르게 되고, 그 직장이 압박해서 항문관략근이 밖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항문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항문의 바깥에 움츠려드는 근육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항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항문 외 관략근입니다. 바깥 관략근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은 항문이 움츠러들 때 내벽으로 도톰하게 부어 올라와서 항문 내벽을 완전히 밀폐시키는 항문 내 관략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에 의해서 항문이 밀폐가 되는데, 골반 저근육 때문에 항문 관략근이 밖으로 밀려나가면은 항문이 아무리 움츠러들고 작동을 해도 완전하게 닫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스가 실시간으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항문 내외 관략근이 다치지 않게 되고 관략근의 밀폐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변이나 설사를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변이를 느끼자마자 즉시 변기 위에 앉지 않으면 옷에 변이 묻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직장에서 변이 멈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어, 나오지 않습니다. 변이를 느끼더라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고 또 화장실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항문 관략근이 밖으로 밀린 사람의 경우에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가 닫히지 않기 때문에 항문 관략근이 닫히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항문으로 쉽게 실시간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골 직장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치골 직장근은 이게 사실은 골반 저근육 접시 모양으로 되었던 골반 저근육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 그림만 이렇게 별도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 치골 직장근이 하는 역할은 평상시 평상시에는 탄력이 생겨서 직장을 앞으로 당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직장이 구부러지죠. 결국은 어느 정도 직장을 졸라매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직장 앞에서 변이 멈춰 있게 됩니다. 어, 변이 직장 속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에는 변이를 느끼고 변통을 느끼고 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차단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장이 연동운동을 할 때, 연동운동이 아주 대장을 굴기 때문에 힘이 세죠. 그럴 때 이 치골 직장근이 직장을 구부려서 변이 밖으로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직장근이 약해지면은 잡아당기지를 못하니까 직장이 거의 이렇게 바로 피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변이 치골 직장근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고 바로 항문으로 들이닥치기 때문에 변이나 설사, 가스를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 가스도 원칙으로는 저기에서 조금 멈추어서 압력이 차고 난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항문 관략근으로 바로 직행을 해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항문 관략근은 느슨해져 있어서 가스를 봉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골 직장근마저 느슨해져 가지고 가스가 바로 툭툭 떨어지니까 그 가스가 실시간으로 항문 밖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직장이 굳게 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직장이 약간 굽혀져 있어서 변이나 가스를 약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곱게 펴져 있으면 그냥 실시간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모든 압력이 항문으로 가게 됩니다. 항문이 통제를 하지 못하면 곧 밖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항문 관략근을 직행하게 되고 변을 참을 수가 없게 되고 가스가 잘 새어나가게 됩니다. 가스 실급에 걸린 분들 중에서 시간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쪼그려 앉아서 거울로 항문 속을 관찰해 보면은 항문 속이 휑하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골 직장근이 느슨해져 가지고 거의 항문 직장이 직선으로 이렇게 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 실금이 되는 원인이 되는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복부 속에 있는 근육이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근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에 나와 있던 그 어떤 운동 방법으로도 이 원인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쿼트나 여러 가지 운동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방법으로 가스 실금이 해결이 되었더라면 이게 그렇게 유명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가스 실금 원인이 되는 근육들을 강화하는 방법은 배놓고 운동과 함께 단백질이 함유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백질을 먹으라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서 오히려 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원인을 만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되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보건기구에서는 자기 체중에 g을 붙인 양을 일일 필요 단백질량이라고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논문에 의하면 그건 너무 많은 양이다. 그 10분의 1만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수치에 매이지 말고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량이라면 하루에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한 번 정도 먹는 거죠. 그 3끼 다 먹는 사람은 참 드물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육고기를 먹는 사람,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먹는 양 정도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단백질은 육류에도 있지만 식물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운동 시간은 10분을 유지하셔야 돼요. 10분 이상 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놓고 운동 시간 유지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스 실금에 걸린 분들 중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루에 3, 40분씩 2번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나중에 저에게 가스 실금이 낫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 속에 있는 근육, 복부 속에 있는 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은 장의 연동 근육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면서 발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장의 연동 근육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단백질 또는 열량이 더욱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몸은 자기 자신의 근육을 분해해서 오히려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시간을 길게 많이 하는 것이 빠른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에 10분씩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대놓고 스피드팩을 2개 해보니까 가볍다고 그냥 한꺼번에 3개, 4개 처음부터 그래 하시면은 여기 효과가 발생합니다. 종전에 일주일 만에 가스 실금이 멈췄다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가스 실금이 재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가스가 멈추니까 빨리 뱃살로 빼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바로 스피드팩을 3개, 4개 올려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운동도 또 병행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운동 과잉이 돼가지고 오히려 가스 실금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 과잉이 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처음처럼 스피드팩 2개로 2단계에서 꾸준히 하다가 어느 시점 가서 이제 근육이 좀 형성되고 가스 실금은 사라지고 안정이 된 상태에서 3개를 시도를 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스피드팩을 많이 올리고 시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뭐 스쿼트나 다른 무슨 운동들을 병행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좋아졌다는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카페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일일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하기 연구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몇 개월이 지나도 그 상태에 그대로 있고 나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 보면은 운동 과잉으로서 여기 효과가 발생하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단백질 보충제는 덕보다는 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헬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단백질에 매이지 마시고 단백질 보충제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복부 속에 숨어있는 근육들을 운동하는 특허품 배노코입니다. 모양은 이렇고 사실은 이대로 배에 올리는 게 아니고 이 배노코 외부를 감싸는 그 네오프렌으로 된 커버가 있습니다. 보온 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쁜 보온 커버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커버 없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배노코에는 여러 가지의 노하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로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체중형 가스 실금 고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려서 체중이 떨어진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배놓고 3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대개 과대성 증상이 2단계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체중이 올라갈 때까지 2단계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점점 올라가는데, 체중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 살이 찐다는 의미도 있고 복부 근육들이 증가하여서 몸무게가 올라가는 게 훨씬 큽니다. 그렇게 해서 체중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가스실금이, 물론 그 전부터 진행되지만 가스실금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표준 체중이 된 후에는 빼놓고 3단계를 꼭 하셔가지고 근육의 밀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생활 습관이 흐트러졌을 때에도 다른 재발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 약해진 복부 근육은 정상인들보다는 빨리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손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근육 밀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과체중형 가스 실금 고치는 방법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배놓고 4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2단계 운동에서 과대증 증상 가스 실금이 사라집니다. 1, 2개월 후에 3단계를 시도하여서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시고, 이때 만약에 가스 실금이 재발한다면 당연히 다시 2단계로 돌아와야 합니다. 3단계와 4단계에서 뱃살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빼놓고 구입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G마켓 옥션 쿠팡 11분가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 전화 문의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가스 실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전화 문의를 언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010-2653-6167입니다. 네, 제가 직접 받고 있는데 때로 전화가 너무 밀려서 조금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모든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가스 실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도 많이 보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독학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었는데, 한창 즐겁게 뛰어놀 중고등학생 시절에 가스 실금 때문에 학교에 나가지 못해서 그렇게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스 실금 때문에 직장과 청춘을 포기한 젊은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가스 실금이 나와서 연애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삶의 의욕이 없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돈 벌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가스 실금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저도 걸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배놓고 운동으로 복부 속에 숨어있는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면 그냥 저절로 쉽게 사라지는 것이 가스 실금입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배놓고 운동을 시작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스 실금의 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